안녕하세요. JCN 닥터스울산 이규현입니다. 예고 없이 귀가 먹먹해지고 소리가 잘 안 들린다면 누구든 당황할 수밖에 없죠. 난청이라고 하면 흔히 노년층의 질환으로 생각하실 텐데요. 최근에는 젊은 층에서도 돌발성 난청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는 돌발성 난청은 빠르게 알아채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오늘 닥터스울산에서는 소리 없는 경고, 돌발성 난청이라는 주제로 하나이비인후과 병원 박찬희 원장님과 함께 돌발성 난청의 모든 것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가 돌발성 난청이잖아요. 네. 원장님께서는 평소에 귀 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저도 이제 직업상 이어폰을 오래 쓰거나 시끄러운 환경에 오래 있는 건 피하려고 하는데요. 네. 특히 귀가 먹먹하거나 이명이 느껴질 땐 무조건 귀를 쉬게 해주는 편입니다. 네. 또 정기적으로 청력 검사를 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전문가다운 관리네요. 사실 귀 건강은 좀 소홀해지기 쉽잖아요. 저도 이어폰을 장기간 사용하고 음악을 크게 들을 때가 종종 있는데 원장님 말씀처럼 귀를 쉬게 해줘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돌발성 난청의 정확한 질병은 어떤 건가요? 네, 돌발성 난청의 정식 의학 명칭은 돌발성 특발성 감각신경성 난청입니다. 여기서 특발성이란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돌발성 난청은 특별한 외상이나 이유 없이 갑자기 수시간에서 수일 사이에 청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보통 한쪽 귀에만 발생하며 대개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귀가 먹먹하다, 소리가 뚝 끊긴 것 같다는 느낌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72시간 이내에 청력 저하가 급격하게 나타나는데요. 귀 먹먹함, 이명, 어지럼증 등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가끔씩 귀에서 이렇게 삐 이런 소리가 나거든요. 이런 일반적인 이명과 돌발성 난청의 증상이 비슷하게 느껴질 것 같은데요. 두 증상의 차이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데요. 일반적인 이명은 외부에서 소리 없이 귀 안에서 삐, 윙 같은 소리가 들리는 현상인데 네. 대부분은 청력 변화 없이 이런 증상만 나타납니다. 네. 하지만 돌발성 난청은 이명과 함께 청력이 급격히 저하되거나 귀가 먹먹해지는 느낌이 함께 동반되기도 합니다. 네, 그럼 이명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돌발성 난청은 바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거네요. 아나운서님,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인데요. 잘 네. 기억하고 계실지 네. 궁금합니다. 돌발성 난청은 청력이 갑자기 떨어지는 질환이죠. 네. 그런데 이 병을 치료하는데도 골든타임이 있는데요. 네. 며칠일까요? 아까 72시간이라고 하셨으니까 3일이 되겠네요. 3일. 네, 맞습니다. 정답은 3일 또는 72시간 이내입니다. 돌발성 난청은 응급질환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발병 후 72시간, 즉 3일 이내에 치료를 시작해야 청력 회복 가능성이 좋습니다. 네. 그 시기를 놓치면 청력이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즉시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네, 돌발성 난청이 3일 안에 치료를 해야 하는 응급질환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네, 청력이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병원에 가는 게 좋겠습니다. 원장님, 갑자기 든 생각인데요. 아까 제가 이어폰으로 음악을 크게 오래 듣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돌발성 난청이 생길 위험이 좀 높아질까요? 네, 맞습니다. 이어폰 소리를 너무 크게 듣거나 장시간 사용하는 습관은 청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귀 안쪽 청각세포가 손상이 되면 예기치 않게 돌발성 난청이 생길 위험도 높아지게 됩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10대부터 30대까지 젊은 층에서도 돌발성 난청 환자가 늘고 있는데 이어폰 사용 습관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볼륨은 전체의 60% 이하로 설정해 주시고 사용 시간은 1시간 그리고 사용 후 10분 이상 귀를 쉬게 하는 것이 귀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궁금한 점이 또 생겼는데요. 돌발성 난청과 일반적인 난청은 어떻게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돌발성 난청과 일반적인 난청은 증상은 비슷할 수 있지만 발병 양상과 원인, 치료 방법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돌발성 난청은 아무런 전조 없이 갑자기 수시간에서 수일 사이에 청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로 한쪽 귀에 생기고 빠르면 아침에 일어나서 귀가 안 들린다는 느낌으로 시작되기도 합니다. 반면에 일반적인 난청은 서서히 진행되면서 주로 노화, 소음, 유전, 만성질환 등 오랜 시간에 걸쳐 청력이 점진적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차이점은 돌발성 난청은 발병 후 72시간 이내에 치료를 시작해야 청력 회복 가능성이 높고 일반 난청은 회복보다는 청력을 보조하는 방식이 중심입니다. 네, 이렇게 돌발성 난청은 급격히 나타나고 또 일반성 난청은 천천히 진행된다고 하셨으니 가장 큰 차이점은 발병 속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원장님, 돌발성 난청이 갑자기 찾아오는 질환인 만큼 초기에 증상을 놓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놓치기 쉬운 초기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돌발성 난청은 발병 초기에 단순한 귀 먹먹함이나 피로감 정도로 느껴져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예를 들면 귀에 물이 들어간 것 같다, 한쪽 귀가 막힌 느낌이 든다, 소리가 멀리서 들린다는 식의 표현을 하시는데요. 이런 증상들이 바로 초기 경고일 수 있습니다. 또 귀에서 삐 하는 소리가 갑자기 생기거나 한쪽 귀만 유독 소리가 작게 들리는 느낌도 돌발성 난청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증상이 갑자기 생겼고 몇 시간 내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 청력 손상이 영구적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기 대처가 정말 중요합니다. 네, 역시나 조기 대처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원장님, 현대인들 중에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질환이란 말도 있잖아요. 혹시 이런 스트레스가 돌발성 난청과도 관련이 있을 수가 있나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스트레스는 돌발성 난청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몸의 혈액순환과 면역 체계가 불안정해지고 특히 귀 안쪽에 청각신경과 뇌 부위에 혈류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돌발성 난청이 갑자기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레스로 인해 수면 부족, 만성 피로, 자율신경 불균형이 생기면 귀가 예민해지거나 갑작스러운 이명이나 청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스트레스만으로 돌발성 난청이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스트레스가 큰 유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네, 역시 스트레스가 만성 질환의 발병이네요.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귀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정말 조심해야겠습니다. 돌발성 난청은 갑자기 찾아오는 만큼 평소에 자각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혹시 집에서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사실 돌발성 난청은 갑자기 발생하기 때문에 명확한 자가 진단법은 제한적이지만 몇 가지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상 신호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한쪽 귀만 먹먹하거나 소리가 울리는 느낌이 든다. 귀에서 삐 또는 윙하는 소리가 갑자기 들리기 시작했다. 상대방 말소리가 잘 안 들리고 TV 볼륨을 자꾸 키우게 된다. 기가 막힌 듯한 느낌이 수시간 이상 계속된다 등 이런 증상 하나라도 갑작스럽게 느껴졌고 몇 시간 내로 회복되지 않는다면 돌발성 난청을 의심하고 바로 병원을 찾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네, 꼭 명심하겠습니다. 아나운서님, 이렇게 돌발성 난청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알려드렸는데 공부를 잘 하셨는지 간단한 테스트 한번 해봐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제가 OX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네. 돌발성 난청이 오기 전 귀에는 문제가 없지만 균형 감각 이상이 먼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정답은 O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달팽이관에 문제가 있으면 평형 감각과 관련이 돼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귀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정답은 O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문제를 잘 맞추시는데 정답은 O입니다. 네, 돌발성 난청은 단순히 청력이 떨어지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귀 안쪽에 위치한 평형 감각을 담당하는 기관, 즉 전정기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분들은 청력 저하보다 먼저 어지럼증이나 중심 잡기 어려움 같은 증상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지럼증이 동반되면서 한쪽 귀가 먹먹해지거나 잘 안 들린다 싶으면 단순한 피로나 빈혈로 넘기지 마시고 가능한 한 빨리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단순한 어지럼증이라고 생각하고 넘기기 쉬운 증상이지만 청력 저하와 함께 나타난다면 돌발성 난청의 신호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이상 신호에도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습관을 기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네요.
네, 돌발성 난청의 기본적인 개념을 알았으니까 이제 원인을 좀 찾아봐야겠죠. 원장님, 돌발성 난청은 주로 어떤 원인으로 발생하나요? 돌발성 난청은 아직까지도 정확한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질환입니다. 네. 하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주요 원인으로는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염증 반응이나 달팽이 간의 혈류 장애, 외상, 자가 면역 반응, 심한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 등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젊은 연령층에서도 돌발성 난청 환자가 늘고 있는데요. 그 배경에는 이어폰을 장시간 사용하는 습관, 소음 노출 환경, 불규칙한 수면, 과도한 스트레스와 같은 현대적인 생활 방식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는 돌발성 난청이라고 하면 주로 중장년층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요즘은 젊은 층에서도 돌발성 난청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실제로 젊은 층 환자의 증가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2년까지 5년간 돌발성 난청 환자 수는 약 23% 정도 증가했으며 네. 같은 기간 20대 환자는 4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과도한 스트레스와 장시간 이어폰 사용 같은 생활 습관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네, 20대 환자가 40% 이상이나 급증했다고 하니까요. 저도 더 경각심을 갖고 생활 습관부터 고쳐 나가야겠습니다. 원장님, 돌발성 난청이 누구에게나 갑자기 찾아올 수 있다곤 하지만 특히 더 조심해야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이 주로 조심해야 할까요? 돌발성 난청은 평소 건강하던 사람에게도 갑자기 발생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더 주의가 필요한 고위험군이 있습니다. 만성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에 시달리는 분들, 야근이나 교대 근무가 잦은 직장인, 스마트폰, 이어폰을 장시간 사용하는 젊은 세대,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중장년층, 이처럼 몸의 회복력이 떨어져 있거나 귀에 부담을 주는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분들은 돌발성 난청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남녀노소 모두 내 이야기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귀 건강에 관심을 가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나운서님, 제가 돌발성 난청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나요?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서 이제 하나씩 잘 알아가고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렇다면 제가 환자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 한 가지 더 드려볼게요. 네. 돌발성 난청이 한번 발생하면 네. 같은 쪽 귀에 재발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정답은 X라고 하겠습니다. 한 번 발생했으니까 재발은 안 하지 않을까요? 정답은 O입니다. 이번 큰일 났네요. 돌발성 난청은 일반적으로 한번 발생한 뒤에 다시 재발하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치료 시기가 늦었거나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생활 습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쪽 귀에 다시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번 돌발성 난청을 겪은 분이라면 귀에 이상 신호가 느껴질 때 더욱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에는 스트레스 관리, 수면 균형, 귀에 무리가 가지 않는 생활 습관이 재발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네, 앞으로는 장시간 이어폰을 사용하는 습관도 줄이고 스트레스 관리도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돌발성 난청의 다양한 원인과 환자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이 질환이 생겼을 때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텐데요. 다음 키워드에서는 돌발성 난청의 치료 방법과 또 회복을 위한 관리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닥터술산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치료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그 전에 돌발성 난청을 먼저 진단하는 게 중요하겠죠. 돌발성 난청은 의학적으로는 어떤 기준으로 진단되는지부터 설명 듣고 가겠습니다. 전문적인 정의는 수능 청력 검사에서 연속된 3개 이상의 주파수에서 30dB 이상에 해당하는 감각신경성 청력 손실이 3일 이내에 발생한 경우에 돌발성 난청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네, 돌발성 난청은 말 그대로 갑작스럽게 청력이 떨어지는 질환이니까요. 정기적인 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병원에서 돌발성 난청의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돌발성 난청은 전조 증상 없이 갑자기 발생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청력 검진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진단은 먼저 문진과 이비인후과에서 기본 검사를 하고 가장 핵심적인 절차는 순음 청력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다양한 주파수의 소리를 들려주며 어느 정도의 소리가 들리는지를 확인하는 검사인데요. 돌발성 난청 환자의 경우에 보통 한쪽 귀에서 30데시벨 이상의 청력 저하가 발견됩니다. 또 필요에 따라 어음 검사나 정밀 청력 검사, MRI 등 추가 검진을 통해 다른 질환과 감별하거나 청신경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네, 생각해 보니까 가장 최근에 청력 검사를 언제 받았는지 기억도 잘 안 나는데요. 오늘 이후로는 저도 귀 건강에 신경을 더 써봐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청력 검사는 얼마나 자주 받는 게 좋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성인의 경우 1년에 한 번 정기 건강 검진과 함께 청력 검사를 받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직업상 소음에 많이 노출되는 분들 또는 이어폰을 장시간 사용하는 분들 그리고 돌발성 난청이나 이명 등의 병력이 있는 분들은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더 자주 체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귀가 먹먹하거나 갑자기 소리가 잘 안 들리는 증상이 생겼을 때 조금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기다리지 마시고 바로 검사와 진료를 받는 것입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증상이 생긴다면 바로 병원으로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돌발성 난청의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워낙 갑자기 찾아오는 질환이다 보니까 치료가 가능한지 궁금증을 가지는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치료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돌발성 난청 치료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네. 가장 먼저 약물 치료는 가장 기본이 되는 치료 방법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약물은 스테로이드제입니다. 스테로이드는 청신경 주변의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손상된 청각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보통은 경구용 스테로이드, 먹는 스테로이드, 즉 먹는 약 형태로 치료를 시작하게 되며 증상 발생 초기에 복용을 시작하며 상당수 환자에서 청력 회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혈류 개선제, 항바이러스제, 이뇨제 등이 원인이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 사용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약물 치료로 증상이 호전되면 가장 좋겠지만 아무래도 개인에 따라 반응이 다르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 다음 단계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약물 치료 외에는 또 어떤 치료법이 있을까요? 대부분은 경구용 스테로이드 약물 치료부터 시작하게 되지만 청력 회복이 충분하지 않거나 스테로이드 복용이 어려운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고막 내 스테로이드 주입술, 주사 치료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이 치료는 고막을 통해 귀 안쪽에 스테로이드를 직접 주입해서 내위와 청신경 주변에 더 효과적으로 약물이 전달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전신 부작용을 줄이면서도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시술은 비교적 간단하며 보통 며칠 간격으로 여러 차례 반복 시행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주사 치료까지 알아봤는데 이런 시술 치료처럼 간단한 방법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난청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고압 산소 치료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치료는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 경우에 시행되고 또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고압 산소 치료는 말 그대로 고압 환경에서 고농도의 산소를 흡입하는 치료법인데요. 이는 귀 안쪽의 내이 조직에 더 많은 산소를 공급해서 손상된 청각세포와 신경조직의 회복을 도와주는 보조 치료법입니다. 네. 치료는 보통 특수 제작된 고압 산소 챔버 안에서 진행이 되며 하루 1회, 한두 시간 정도씩 10회 이상 반복 시행하는 방식입니다. 약물 치료와 주사 치료에도 반응이 미미한 중증 난청 환자, 청력 손실 정도가 매우 큰 경우, 혹은 초기 치료 반응이 늦거나 불안정한 경우에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 고압산소 치료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이 치료는 장비도 필요하고 또 여러 차례 시행되다 보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비용적인 부분도 걱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고압산소 치료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 중 하나죠. 네. 다행히도 고압산소 치료는 2016년 9월 1일부터 돌발성 난청 환자에게 건강보험 급여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네. 단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초기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인 중증 난청 환자의 경우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네. 물론 정확한 판단은 담당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치료 접근성이 높아진 만큼 필요한 환자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건강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고압산소 치료는 고압 환경에서 진행되는 치료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걱정하거나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고압산소 치료를 받을 때 어떤 주의사항이 있나요? 고압산소 치료는 비교적 안전한 치료법이지만 특수한 환경에서 시행되기 때문에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폐질환이 있는 분들은 치료 전 반드시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네. 고압 환경에서 기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천식, 폐기종, 기흉 병력이 있는 경우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치료 중에는 귀에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중이염이나 고막 전공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확인이 필요하고요. 네. 고압산소 챔버 안에서는 전자기기와 인화성 물질들의 사용이 금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드물지만 치료 후 일시적으로 어지럼증이나 귀 통증, 피로감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치료 직후에는 무리한 활동은 피하시고 충분히 안정을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정 취하는 게 가장 네. 중요하겠네요. 네, 이렇게 고압산소 치료 시의 주의사항과 돌발성 난청의 다양한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이렇게 치료까지 받고 나면은 아무래도 환자 입장에서는 치료 후에 청력이 얼마나 회복될지가 가장 궁금할 것 같거든요. 실제로 회복력은 어느 정도 될까요? 돌발성 난청은 치료 시기와 환자의 상태에 따라 회복 가능성이 달라지지만 초기에 치료를 시작한 경우에는 약 60에서 70% 정도에서 청력이 회복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발병 후 72시간 이내, 즉 3일 안에 치료를 시작했을 경우 회복률이 훨씬 높아지고 청력 손실이 심하지 않은 초기 단계라면 완전 회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 돌발성 난청은 치료 시점에 따라 회복 가능성이 60%에서 100%까지 크게 달라지는 질환인 것 같은데요. 증상이 의심된다면 조금 더 지켜보자 하고 넘기지 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를 받는 게 청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점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원장님 덕분에 돌발성 난청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는 것 같은데요. 돌발성 난청은 갑자기 찾아오는 무서운 질환이지만 평소 생활 습관만 잘 지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알아두면 좋을 예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예방법이 있다면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돌발성 난청은 갑자기 발생하는 질환이지만 평소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먼저 중이염 등 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정기적인 검진이 필수고요. 과도한 이어폰 사용은 줄이고 규칙적인 수면, 충분한 휴식, 스트레스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 감기나 바이러스 감염 후에 귀가 먹먹하거나 청력의 변화가 느껴진다면 가볍게 넘기지 말고 즉시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음이 심한 장소는 가능한 피하고 귀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보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생활 속 예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돌발성 난청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부의 한마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돌발성 난청은 한순간의 침묵이 평생의 불편함이 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가볍게 생각하고 넘기기 쉬운 귀 먹먹함이나 청력 변화도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증상이 의심되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진료를 받는 것, 그리고 평소 귀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소중한 청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소리 없는 경고, 돌발성 난청에 대해 함께 알아봤는데요. 오늘 전해드린 정보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귀를 건강하게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해주신 하나이비인후과병원 박찬희 원장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청력은 평생 지켜야 할 소중한 감각입니다. 이어폰은 1시간 사용 후 10분 휴식, 또 볼륨은 전체의 60% 이하, 그리고 무엇보다 귀가 보내는 작은 신호에도 귀 기울이는 습관. 이 세 가지만 기억해도 우리의 청력은 훨씬 더 오래 건강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오늘 하루 소음보다는 귀를 편하게 해주는 소리가 함께하길 바라면서 JCN 닥터스 울산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